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마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정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봤는데 그 구덩이를 이제 외할머니가 배웅하는 모습까지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이제 할머니가 졸도했죠.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자, 누가 갔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죽은 것을 알고 이제 졸도했는데 깨어나자마자 어딜 갔는 거예요. 저승이 이제 잘 갔는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그 삼촌의 현신인 구덩이를 어떻게 배웅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한이 맺히면 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죽은 삼촌이 구덩이가 되어서 나타났다라는 거는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시 구덩이가 되돌아갔다라는 거는 이제 한이 씻겨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안도죠.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자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는 이야기. 자 하나 이야기. 그 다음에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바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구덩이가 나타났을 때부터 배웅하기까지의 그 엄청난 일들을 세 줄에 걸쳐서 어떻게 제시하는 거예요?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자, 이제 어쨌든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이제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그냥 그런 그리움, 안타까움, 그 다음에 직접 보내지 못한 아쉬움, 그 다음에 죽은 아들을 어쨌든 한을 풀어서 이제 저승으로 보냈다라는 일종의 안도감, 이 모든 감정들이 이제 여기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고랑을 타고 베갯니스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했다라는 거는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그 이전에 이제 싸웠다라는 이야기였죠. 싸운 뒤로는 서로 이제 출입이 없었는데 어쨌든 모셔오도록 했다라는 거는 이제 드디어 뭐가 갈등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달에끼 단단히 버린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사분도 별시던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 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한 일 뭐예요? 구덩이를 이제 배웅하는 거죠.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시렸을꼬 하면서 이제 고마움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님께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 마음이나 잘 추리시기라오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여기서 이제 뭐야? 할머니가 화해를 하는 거죠. 즉 이거는 가족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확대 해석해서 전체 우리 민족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죠. 즉 보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우리 분단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족의 화해와 같이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라는 가족애를 통해서 갈등을 극복하자라는 일종의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는 거죠.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다오. 염려 마시단께요. 지금쯤 어디 가서 패나니 거처 험시나 사분댁 터주노릇 퇴퇴기 하고 있을 것이오. 그만한 이야기를 나눈데도 이야기 얼마 안 되죠, 그쵸? 대번에 기운이 깔아져 이제 기운이 이제 소진해서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못 하셨다. 어쨌든 할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가까스도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 방으로 물러났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숟갈 흘려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가 토해버렸다. 사람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오기 시작하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다 토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소변을 이제 다 쏟아내면서 이제 속을 비워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단계가 시작이 된 거죠, 할머니가. 자,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뭐예요? 정신이 어떻게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를 수없이 반복하는 걸 어떻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자, 안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 밖에 있는 아들은 삼촌이죠.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밤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이제 할머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대목까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에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었었나 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머니의 이 꺼지는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 것이 뭐예요? 삼촌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일종의 믿음, 즉 모성애로 그 시간을 버틴 거라는 거죠.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내 지난날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나의 지난날에 내가 뭐예요? 잘못을 한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잘못이 교과서에는 안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나라는 인물이 어떤 낯선 사람의 꿰매 넘어가죠. 어떤 꿰매 넘어가냐면 이 낯선 사람이 나에게 뭘 주냐면 과자 한 조각을 주면서 이제 묻죠. 뭘 물어요? 집에 삼촌이 왔다 갔냐? 라는 걸 묻는데 내가 뭐예요? 이 과자를 받아 먹으면서 왔다 갔다 라면서 오케이. 이제 예스라는 답변을 하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버지는 이제 읍내에 잡혀가서 고초를 겪게 되고 이걸 두고 이제 할머니는 뭐예요? 할머니는 날 뭐라고 이제 욕을 하냐면 그 삼촌을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이제 무지무지한 백정이라고 이제 엄청 혼을 내죠. 해서 마지막에 나의 이러한 잘못을 할머니가 용서하고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할머니가 용서하고 갈등의 해소 확대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줄 가보면 뭐예요?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얘들아, 제목이 장마라는 거는 어쨌든 이 장마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단순히 비가 지루하게 오는 그 시간적인 배경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나라는 인물의 가족의 불행, 한 집안에 이제 국군과 빨치산이 다 있었던 그런 불행 모두 다 죽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으로 확대해 보면 6.25 전쟁, 그다음에 뭐예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긴 전쟁, 이런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 자, 2번부터 이제 보도록 합시다. 구덩이를 달래보내는 외할머니의 마음인데, 자, 외할머니는 그 구덩이를, 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삼촌의 현신, 이제 몸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외할머니는, 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죠. 죽은 사람의 혼은 어디를 가야 돼요? 저승을 가야 되지. 저승을 가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한이 맺혀 죽으면 이 저승을 떠난다, 못 떠난다? 떠나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이승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승을 떠나서 이제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한이 맺히면은 이제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할머니가 구덩이를 달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외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이제 사돈, 나의 친할머니죠. 그 슬픔을 이해하고 왜 본인도 본인의 아들을 잃었죠. 아들이 뭐였어요? 아들이 국군이었는데 아들도 잃고 이제 모두 다 그런 이제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정성을 다해 구덩이를 이제 달래서 보내려고 한다라는 건데, 남북관계에서 한번 가보면 화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뭐 있어요? 가족 애와 같은 그런 이제 애정을 갖고 서로 화해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상의 초토의시 적군 묘지 앞에서, 자, 여기다 제목을 딱 보니까 적군 묘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전쟁과 관련된 정말 말 그대로 적의 묘지 앞에서 쓴 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배경이 되는 건 뭐겠어요? 6.25 전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줄지어 누워있는 넋들은, 자, 여기 넋 뭐겠어요? 죽은 적군 병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적으로 만난 거지 지금.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자, 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뭐예요? 주검을 어떻게 준 거예요? 골라 파묻어 입혔거니. 쉽게 표현하면 이제 매장을 해주는 거죠. 이제 땅에 묻어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적이라고 해서 시신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땅에 곱게 묻어주는 일종의 화해와 너그러운 마음 확인할 수 있죠. 자,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신비스러운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신비라는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런 적에 대한 적대감을 모든 걸 다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즉 화해와 용서의 감정이 되는 거죠. 이곳에서 나와 너희들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주공산, 이제 쓸쓸한 산이죠. 이제 아무 주인도 없고 산이 비어있는 그런 정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묻혀있는 산은 아무것도 없는 산이라는 거죠. 자,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구만. 왜? 뭘로 만났어요? 적군으로 만났으니까 서로 이렇게 미움으로 맺혔지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해, 통일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자, 구름은 무심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구름은 우리의 바람을 이제 소위시하는 그렇게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어떤 구름이라는 거는 이제 통일에 대한 염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이입의 대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구름은 이제 북으로 흘러가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 자, 목 놓아 버린다. 일단 목 놓아 버린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분단의 현실에 대한 통곡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학습활동까지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마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등교 개학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참화설이라는 이제 고전 수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